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34강입니다.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사주, 별이 빛나는 사주. 사주 3개를 지금 샘플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특징이 좀 있죠. 보세요.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비슷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개의 사주를 놓고 요 가운데 있는 사주가 오늘 중심적으로 좀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요거는 좀 짧게 할게요. 자, 우선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부재, 별이 빛나는 사주, 가치 있는 것을 비추어 드러내주는 병화의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부재, 병신합, 병화가 보석을 빛나게 해주어 스스로 가치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주를 기중론으로 보기보다는 의미론으로 봅니다. 각각의 사주에는 어떤 경험하고 체험해 보여야 될 의미가 있고 미션이 있고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좀 일찍 배우면 덜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고 이거 좀 늦게 배우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저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장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되는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고생을 막 시키는 사주가 있는데 또 이 고생이 신이 변태라서 계속해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고생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든지 보통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알아라는 것인가. 이제 보통 이런 미션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내 주변 환경이 변해요. 또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 환경도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뭐 큰 부자로 살다가 집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도저히 못 살겠어 울부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삶도 재밌는데 이런 소소한 삶의 행복도 행복한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도 되는 거죠. 자, 오늘 요 3개의 사주의 의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주를 길흉론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사주에 좋은 거 나쁜 거 골라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으면 좋은 사주, 뭐 나쁜 게 많은 것 같으면 나쁜 사주 이제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인간의 인지 범위가 신이 보기에는 꼭 4살짜리 꼬맹이 같은 느낌이라 4살짜리 꼬맹이가 좋고 나쁘고 하는 거하고 40살이나 50살짜리 엄마가 좋고 나쁘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쪼꼬바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쪼꼬바 그만 먹고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아이는 바깥에 가서 모래놀이 하는 게 세상에서 즐거운 일일 줄 알아서 엄마 입장 이젠 그만 씻고 들어와서 네 방에 있는 뭐 숙제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네 방 정리도 좀 해야지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뭐 아이 입장에서는 남의 거 확 뺏고 몇 대 쭉 패고 남의 물건 탁 뺏으면 즐겁고 재밌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제 너 그러면 안 돼. 가서 사과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나이를 뭐 40세, 50세, 60세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의식이 높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꼬꼬마 꼬맹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하고 신의 입장에서 좋은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거하고 신의 입장에서 나쁜 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라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대충 써놨는데 제목에 다 나와 있죠. 별이 빛나는 사주. 오늘 소개하는 사주들의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비추어 드러내는 병화의 미션.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주 상담이 끝나고 났는데 뭔가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사주들이 있으면 여기 좀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그 사주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놓는데 보통은 좀 의미적 코멘트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재성적인 사주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약간 인성적인 어떤 의미를 찾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식을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 데이터에 가치 있는 것을 빛내주는 미션을 가지고 온 사주라는 주제로 코멘트가 달려있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좀
가깝게 기억나는 거 3개 정도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고 있는 3개의 사주들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밑에다가 직업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좀 써놨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주를 한번 봐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단순히 십성론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정관격에 많은 재성을 다루고 있으니까 무슨 직장 조직에서 이 일 저 일 사업 많이 하시는 분 뭐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마 동일 사주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나이가 신유년생 40대 초반 정도니까 뭐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가 좀 많이 태어났으니까 뭐 동일 사주자가 한 60명 정도 될 거고 이분이 지금 남자분이시니까 남자만 한 30여 명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마 이 동일 사주자 중에 보편적 삶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일 많은 회사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요게 관성의 영역 안에 재성이 잔뜩 있죠. 그럼 이거 뭐 돈이나 일 또는 내가 해야 될 관리해야 될 것 다루어야 될 것인데 이게 다루어야 될 건데 월지가 정관이면 이거 내 거 다루는 걸까 정관 거 다루는 걸까? 맞아요. 정관에 일하는 사람이 정관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주가 옛날 중세시대 양치기라 그러면 내 양을 치는 사람이야 저 왕의 양을 치는 사람이야. 맞아요. 왕의 양을 치든가 지주의 양을 치든가 마을 군주님의 양을 치든가 이장님의 양을 치든가 마을 협동조합의 양을 치든가 뭐 이제 이러기. 이거 남의 양 치는 사주야. 관의 양. 관성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 전반부 미션이죠. 인생 전반부의 할당량이 주어졌죠. 관의 일을 하라. 근데 어떤 일을 하라고 되어 있겠어요? 지금 이게 보석 밝혀주는 일을 하라. 뭘 비추고 드러내고 밝혀주는 일을 하라. 그런데 월지가 자수야. 자, 12지지 글자 중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하는 글자가 자수죠. 이게 오하면 밝고 환한 곳에서 빛나는 보석을 비춰주어라인 거고 이게 자수면 어둡고 깜깜한 곳에 이게 한밤중에 이게 뭐 저기 한겨울에 한밤중에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없어봐. 뭐 요 동네 요거 없어봐. 그러면 이게 금수로만 돼 있는데 금수로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깜깜하고 어두운 한겨울에 깜깜한 밤에 보석 갖다 놓으면 그게 보석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맡은 역할이 관의 보석 같은 것들을 반짝반짝 비추고 빛나게 다루어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깜깜하고 어둡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환하게 비추고 드러나서 보석의 조명빛을 좀 비추어줘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뭐 무명 엔터테인먼트사에 뜨지 않은 보석 같은 인재들을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오게 좀 해주든가 유튜브로 찍든가 사진으로 알리든가 뭐 하는 그런 형태도 되겠고 어떤 그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조직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대중들에게 드러나게 해주고 나타나게 해주든가 또는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미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수의 조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뭔가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 뭐 그런 형태들이 뭐 인재 발굴 뭐 또는 신상품 개발 뭐 어떤 지역의 특산품 개발 그러면 무슨 뭐 유통회사의 MD 같은 것들도 있죠. 야, 무슨 지역의 양파가 아주 품질이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그거 우리 가져다가 팔자. 그럼 우리도 좋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드러나겠네. 이런 것들이 보통은 가치가 함축된 보석인데 자신이 보석인 줄 모르는 것을 보석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들도 돼요. 가까운 건 경금 다루는 일이고 멀리 있는 건 보석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경금은 원석 같은 느낌이고 신유는 원금, 이 보석이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가치가 된 보석 같은 느낌이죠. 원래 경금을 풋과일에 비유를 하고 이 신금이나 유금을 뭐 건포도나
이렇게 말린 과일이나 이렇게 고농축 압축해서 부피는 적은데 뭐 영양가는 높은 이런 걸로 좀 보는 거죠. 상품으로 치자면 뭐 부피는 큰데 가격은 얼마 안 나가는 뭐 그런 상품이 있고, 부피는 작은데 뭐 금액은 되게 세게 나가는 뭐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골고루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술토를 가지고 이들의 뿌리와 이들을 숙성해서, 이 토생금의 물상 자체가 꼭 뭐에 비유하면 좋으냐면요, 꼭 그 부화기 같은 느낌 있죠. 토생금의 물상이 부화기, 알 부화기. 그 알을 좀 따뜻한 온도에다가 딱 품고 있으면 30일 후에 병아리가 깨어나더라. 어떤 보석이나 가치 있는 거를 어디다 좀 묻어놓으면, 이 묻혀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곳에 이제 묻어놨다가 꺼내면 거기서 더욱 품질이 좋아져서 나타나더라. 뭐 와인을 뭐 동굴에 숙성시켰더니 뭐 맛이 훨씬 좋아졌다라든가, 뭐 새우젓을 동굴에 숙성시켰더니 뭐 6개월 후에 아주 상품이 좋아졌다든가, 오모리 김치, 뭐 위스키 18년 됐더니 값이 3배로 뛰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토생금, 오랜 시간 은은하게 이 토생금으로 발전시켰더니 점차적으로 가치가 높아졌다. 근데 보통 지속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기 저 속도 빠른 게 뭐겠어요? 속도 빠른 거. 생을 했을 때 속도 빠른 거. 수생목, 목생화 이런 애들. 특히 그 중에서도 목생화. 게다가 탁 피어나는 과정도 잘 보여. 근데 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뭐야? 토생금. 그다음에 금생수. 이런 형태들이라고 보면.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약간 지금 생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약간 토생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토생금 같은 게. 어떤 작가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좀 짜릿한 작품이 안 나오다가 이 토생금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막 일치월장하는 막 글을 나더라. 보통 우리나라 작가, 방송 작가 계정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그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쓴 그 박혜영 작가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전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도 쓰시고 또 그 전에 몇 개의 드라마를 썼는데, 뭐 그때도 꽤 괜찮은 슈퍼 작가였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 뭔가 그분이 그런 글을 쓸 줄이야를 몰랐는 그냥 여러 작가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쓴 작품이, 오해영 이후에 쓴 작품이 나의 아저씨인데, 이 나의 아저씨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의 수준을 확 올려놓은 인생 드라마로, 넷플릭스에 소개되고 나서 해외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그 한국의 드라마로 이제 뜨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가지고 그 막 백상 대상인가 상을 타시죠. 이후에 또 나의 해방일지를 썼는데 또 타시죠. 꼭 그런 느낌이, 저 사람은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팡 튀어오른 게 아니라 은은하게 작가의 길을 가더니 중견 작가가 되고 어느 수준 갑자기 확 뛰어올라서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필력이 나올 줄이야. 이제 이런 형태. 꼭 이 토생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은은하게 성장 발전시키는데 그게 잘 티가 드러나지 않는 약간 그런 물상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보면은 신유술 하고 있죠. 여기 신유술. 근데 이거 재밌죠. 신유술을 하고 있는데 월지가 빠졌네. 삼합이나 방합을 했는데 월지가 빠졌어요. 이거 나중에 삼합이나 방합을 할 건데 월지 빼고 할 거란 소리예요. 월지 빼고 할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월지인 관의 일을 하다가, 월지의 관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동업협업자와 함께 내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신유술 방합으로 월지인 사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을 제외한 일을 내가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걸 좋다 나쁘다 식으로 막 분별을 하시는 분들은 월지가 빠지면 나쁘고 월지가 끼어야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메이저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대형 메이저 회사는 주로 그 분야를 담당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담당을 못해. 뭐 실익도 없고. 그래서 그 분야는 이마트가 맡아. 이마트가 설치되지 못하는 지역의 상권은 내가 담당할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월지는 그 사회의 주류죠. 자,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교육자신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공교육,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분이 교육자세요. 어떤 교육자시냐면 특수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수교육이 뭐냐면은 자폐아,
뭐 정신지체, 뭐 몸에 좀 이상이 있는, 좀 장애가 있는, 좀 정신이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그 몇 달 전인가 방송에서 그 주호민 씨 아들 특수교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뭐 좀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아 그런 직업이 있구나. 요즘에는 초등학교마다 특수교사들이 배치가 돼서 원래 우리 아이들 일정 인원수에 일정하게 이렇게 장애나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멀쩡한 아이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중에 한 명씩은 그런 아이들이 늘 태어납니다. 태어나요. 그러면 걔네들 교육 안 시킬 거야? 근데 이제 증상이 완전히 특수학교로 가지 않을 약간 중간에서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하고도 활동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러면은 부모들이 가급적이면 특수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학교를 가서 일반 아이들과 함께 뛰놀기를 바래요. 그래야 자기가 일반인인 줄 알고 크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게 그러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을 만들든가 아니면 특수아이를 전담하는 교사를 더 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이 특수교사로 계십니다. 베테랑이세요. 특수교육 전공하셨고 지금 한 20년 차 되십니다. 좀 있으면 이제 퇴직하실 운이 다가왔어요. 이분께서 저하고 상담을 하신 이유는 내년에 20년 채우면 이제 퇴직을 할 겁니다. 원래 공무원이 20년 채우면 연금이 나와요. 20년을 안 채우면 연금이 안 나와요. 20년 채워야 돼. 20년 채우면 퇴직해도 연금 나와요. 그러면은 20년을 채우고 내년에 퇴직을 하고 나서 나의 센터를 만드시겠다라는 건데 그 일이 잘 될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신 일입니다. 자, 이사주의 의미는요. 보석 같은 아이들 빛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주가 뭐 엔터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상품 기획 회사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지역의 인재를 개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일 수도 있고 무슨 상품을 개발하거나 무슨 돈 될 사업거리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는 그런 일이 근데 이게 좀 더 확장하면은 사람 발굴하는 일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사회의 보석 같은 사람인데 자수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광명 주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사주의 의미는 충분하겠죠. 아, 호신쌤이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맞는 말 같아. 그죠? 보세요. 병화나 정화는요. 대낮에 뜬 태양은 그런갑다 하는데 이렇게 자수 위에 떠 있는 병화는 가치가 남달라요. 그렇죠? 이게 뭐 해자축 위에 병정화가 떠 있으면 어두운 곳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 밝혀주는. 보통 정화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타겟을 해서 뭐 다루어 준다라고 한다면 병화는 만인에게 내 빛을 비춰주겠다. 받을 사람 받고 말 사람 말하라. 난 그냥 다 비추겠다.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요 어둠 속에 있는 금들을 밝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니까 옛날에는 장애인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 있었잖아요. 막 창피하고 뭐 하다고 막 사회생활 안 시키고 그래서 가끔 어느 집에 그런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는 자식이 있었네. 뭐 꽁꽁 숨겨놓는. 저희 집안에도 한 분 계세요. 저희 집안에 제 사촌인데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이죠.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이 중증 정신 그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무슨 특수학교를 가는 무슨 순종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계속을 가족을 괴롭히고 계속 가족들한테 뭐 해달라 하고 있는데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극히 싫어하고 외부인 들어오면 물건 집어 던져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집 밖으로 안 나가. 사회생활 불가. 그리고 집안에서 가족들만 괴롭힘. 저희 집안에도 좀 슬픈 가족사가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자살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 나이 40 이상 먹은 곧 50을 앞둔 그 아들이 계속 아버지를 괴롭혀요. 계속 이 나쁜 XX 새끼야. 네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냐 하면서 이 나쁜 새끼하고 맨날 가족들을 욕하고 아버지를 보면 때리려고. 이건 진짜 집안에 왼수가 들어있는 거죠. 어디 시설에도 맡기지 못하고 학교도 맡기면 저하고 동갑 사촌인데 학창 시절에는 가끔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했는데 친척들 모임 가면은 그 친구가 딱 고등학교서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대인기피 장애, 공황장애, 사회생활 불가능하면서 20살부터 집안에 탁 들어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누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오면은 딱 자기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래 있으면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른 인사만 하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런 형태들이죠. 예전에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집안에 꼭꼭 숨겨놓는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이 사주는 꼭꼭 숨 어둠의 보석들을 밝히는 일을 하시고가 저는 이 사주에 드러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동일한 사주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유사한 사주들을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자, 이 사주는 월지를 제외하고 신유술 방합을 하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은 월지의 일을 할 거예요. 어떤 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거죠? 공적 돌봄 시스템이죠. 사회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죠. 이분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니까 학교의 특수학교 교사예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도 외래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학교 교사 하시니 이제 마치고 자기 센터를 개설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내 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술 방합을 하겠죠. 그럼 이분이 나의 센터를 하게 되면 월지에 관해서 신경 쓰지 못하는 건 내가 담당하는 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은 여기 재성이 많아서 이게 동업협업정 사업이죠. 나는 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은 미천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자본을 대는 사람이고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어떤 기술? 관을 다룰 수 있고 보석을 품어가지고 키워줄 수 있고 보석을 품은 다음에 비춰주고 빛내줄 수 있는 미완성된 경금은 좀 달구어가지고 완성시키고 이렇게 완성된 보석은 이렇게 반짝반짝 비추어서 드러내게끔 해주는 일을 하죠. 처음에는 기관 조직에서 할 것이고 이게 충분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동업협업자와 함께 센터를 차려서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내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 월지 빠진 삼합이나 방합은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회에서 보편적 제도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영역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은 내가 관리를 하겠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은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내가 우편 취급소를 만들어 주겠다든가 대형 슈퍼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공적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내가 그쪽 아이들을 돌보겠다든가 이런 형태들로 사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당신은 사회에 드러나지 못한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그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이 병술일주 자체가 육식갑자 일주 중에 이 병술일주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화는 병인이 있고 병진이 있고 병호가 있고 병신이 있고 병술이 있고 병자가 있는데 이 태양도 어떤 태양이냐면 보자고요. 병인 어떤 태양이죠? 뜨는 태양이죠. 새벽에 튀어오르는 태양인 거죠. 병진 오전 9시의 태양이죠. 지금 막 한참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죠. 병오 중천의 태양이죠. 가장 전성기에 병화가 병화다운 중천에 오른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태양입니다. 그럼 병신 오후 한 서너 시의 태양이죠. 이제 슬슬 저물기 시작하는 태양이고 노련한 태양입니다. 자, 그 다음 병신, 그 다음 병술입니다. 병술은 어떤 태양이죠? 서산에 노을이 지기 직전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병술 태양, 7시 반부터 보여지는 태양이죠. 사실 산에서 까딱까딱 넘어가기 직전의 태양인데 가장 아름다운 태양입니다. 어떤 태양? 노을빛을 발하는 태양이에요. 이 아름다운 노을빛을 발하고 5분 후에 꼴딱 넘어가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할아버지 태양이죠. 할아버지 태양. 인호술 운동 다 마친 태양이잖아. 나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걸 영혼의 여정에 비유를 하자면 내가 해온 분야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전 일주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병술일주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활인성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저무는 태양인데 좀 이번 생은 좀 아름답게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죠. 아름답게. 그 전에 뭐 욕망의 태양도 해봤고 뭐 희망의 태양도 해봤죠. 병인 희망의 태양, 뭐 병진 뭐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뭐 병오 욕망의 태양, 병신 어떤 결실과 결과를 얻어내는 태양, 병술 그동안 내가 해온 태양의 역할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빛을 비추고 가는 태양. 근데 병술이 마지막으로 뭐를 해요? 내가 지금 배터리가 5분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 남은 5분 남은 배터리를 가지고 이 자수의 세계 속에 있는 어두운 보석들을 내가 이렇게 비춰주고 가겠다. 너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빛나게 해주고 가겠다. 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뿌리도 대주고 시주의 병신들과 함께 신유술 방합으로 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보석들은 내가 다 챙겨줄게. 내 센터도 만들 것이다. 앞으로 하실 일이 되게 많아지실 것이다.